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주말 동안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를 했습니다. 화이자가 바닥났다,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 중단,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보시다시피 아예 사진은 백신 접종 센터가 막 텅 비었다, 그러면서 시각적으로도 저렇게 교묘하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따르면 바닥나지 않았다고 빠르게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화이자 재고량이 34만 명분이 있고 5월 5일 수요일날 추가 도입도 확정돼 있기 때문에 앞선 조선일보의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략적으로 2차 접종에 집중하는 시기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어준 생각으로도 요약이 됐는데요. 물량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고령층 2차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4월 말 기준 화이자 기준 접종자 수가 177만여 명이고 이 중에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자 수는 23만 명입니다. 그렇게 1차 접종만 한 사람은 150만 명가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화이자 1, 2차 접종 간격이 3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1차 접종만 한 150만 명에게 5월 내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접종센터가 전국에 257개소가 있고 한 센터당 하루에 600여 명이 가능하기에 종합적으로 전국에서 15만 명 내외가 하루에 접종이 가능한 거고, 그럼 앞서 보셨듯이 150만 명이 1차 접종을 했고 하루에 15만 명이 가능하면 10일 전후로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해 5월 초중순 정도까지 약 열흘 정도 2차 접종을 먼저 하자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고령층의 2차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두고 조선일보는 화이자 바닥났다, 이딴 식으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저렇게 백신 접종센터가 텅 비었다는 식으로 얼핏 사진만 보면 정말 화이자가 바닥났구나 생각하게끔 만들려는 건데 2차 접종에 집중한다는 이런 전략을 저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고요. 아직까지는 리포트래시의 실효율 7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기사들을 쓰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로 다음 대선까지 치러야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는데요. 선거는 접전이었습니다. 홍영표 후보, 우원식 후보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고요.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의원, 강병원 의원, 백혜련 의원, 김영배 의원, 전해숙 의원이 당선이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언론에선 또 친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 3명이 친문 일색이라면서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김어준 총수 없으면 도대체 뭐로 보도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친문 권리당원의 막강한 영향력이 또다시 드러났다고요? 심지어 김용민 최고위원을 두고는 친조국이라면서 저렇게 어떻게든 딱지를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에 최민희 전 의원은 어거지 친문 프레임이라며 이런 기사 보기 민망하다고 뼈를 때렸는데요. 삼수 송영길의 저력, 초선 김용민의 유쾌한 이변, 이런 제목이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언론이 왜 정치인을 시샘하는 느낌을 줄까요? 라는 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과거 조중동은 그래도 노무현, 이해찬 등 젊은 정치인이 잘할 땐 키워주고도 그랬는데 지금은 앞서 보셨듯이 친문, 친조국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딱지 씌우기에 급급하고 본인들 클릭수 높이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의 말대로면 친문 핵심 중 핵심인 홍영표 후보가 떨어진 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취재를 하고 분석도 하고 글을 써야지, 아무리 민주당을 흔들고 싶어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한 거고요. 송영길 당선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삼수를 했습니다. 인지도, 조직, 동정표, 핵심 친문이 아닌 것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김용민, 강병원 당선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지도가 높아서 그리고 열일을 했고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열일이 핵심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저렇게 반성은커녕 말도 안 되는 이간질로 민주 진영을 흐트러뜨리려 하는구나. 친문 프레임 만들려면 앞뒤 문장이라도 맞게 써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대선까지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반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갈등도 커지고 있고 도로새누리당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더 분열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움직이는 황교안, 시작부터 구설수인데요. 실제로 나경원 씨도 황교안 씨와 저렇게 대놓고 선을 긋기도 했죠. 황 전 대표의 생각과 저는 결이 달랐다.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내부에서 황교안을 만류하는 조언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윤석열 씨도 지금 머뭇거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홍준표, 황교안 이런 검찰 패밀리들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홍준표 씨는 윤석열 씨를 향해 계속해서 견제글을 날려왔습니다.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되고 있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을 두고 정치 수사를 자행했다. 그 바람에 어떤 사람은 벼락 출세했고 검찰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했다고 저렇게 비판을 했죠. 지금 홍준표 씨는 박근혜 씨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사면 탄핵 불복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본인 부정에 가깝기에 본인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황교안 복귀도 윤석열한테는 부담이라는 거죠. 결국 이 둘의 움직임이 윤석열을 고민에 빠지게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씨의 복귀로 도로자유한국당, 도로새누리당 소리가 나오고 있고, 홍준표 씨는 줄기차게 윤석열 씨를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런 검찰 출신 탓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야권 내부에서도 이를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죠. 게다가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씨를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 저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니라 본인 개인의 정치권 행보를 위해서 열심히 언플레이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었죠. 이런 와중에 조경태 씨는 당대표 되면 윤석열, 홍준표 한 대 다 모을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 사하구에서 내리 5선을 지냈다고 하죠. 그래놓고 국민의힘이 낡고 올드한 이미지가 강하고 비호감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렇게 5선을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와닿겠습니까? 본인들부터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물론 국민의힘은 뭘 하든 간에 탄핵의 강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다시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아무튼 야권의 대선 주자가 없죠. 없으니까 윤석열을 비롯해서 홍준표 씨까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게 조경태 씨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뻔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박근혜를 다시 품을 수도, 아니면 저렇게 버려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야 아직까지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앞으로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한 네티즌은 그놈의 윤석열 망상, 윤석열이 정치를 해봤나, 국민들 앞에 머리를 한번 숙여봤나, 지금 외교, 코로나, 2030, 저출산 고령화, 남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윤석열 씨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